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젊은 여성들에게 흔히들 많이 생길 수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생리가 불순한 여성들 그리고 또 이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여성들 중에 추적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난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의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가지고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생리가 불순하고 불임이 되고 비만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난소가 커지고 난소에 염주알처럼 여러 개의 물혹이 생깁니다. 난소 안에는 난자를 싸고 있는 작은 주머니인 난포가 있다가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난자가 난소 밖으로 나가는 배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난포가 터지지 않고 물혹이 되고 물혹의 개수가 자꾸만 증가하게 된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4세 여성들 중에 약 한 5%에서 10% 정도로 발병하는데 대개 20대와 40대 많이 발병합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중 10%에서 15% 정도가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생기는 원인은 한 가지로는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과 유전적인 요인인데 가족 중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유전자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환경적 요인도 감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비만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가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이 인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가지고 역시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겐 호르몬은 여성에게도 일정량 분비되지만 검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호르몬은 난소의 가장 중요한 배란 기능을 방해하고 여드름이랄지 비만 그리고 체모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이 다낭성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되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만 난소에서 배란을 방해하고 생리불순이나 비만, 체중 증가, 고혈압, 당뇨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는가요? 첫 번째, 난소를 이렇게 초음파해 보면은 난소의 크기와 모양을 살피고 난소에 그 낭이 많은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인슐린 농도를 측정합니다. 고안드로겐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생리주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종종 생리주기가 불순하고
생리통이 없거나 생리가 없어지는 증상을 경험하고요. 또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신체에 이 채모 같은 것들이 많이 나 있는 다모증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혈압과 비만 같은 것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생리불순이 있습니다.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죠. 생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몇 달씩 거르거나 생리가 아닌 출혈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불임인데요. 난소에서 난자가 정상적으로 배란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란이 되지 않으면 난자가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자궁 내막증 질환을 앓을 확률도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배란 장애인데요. 이 불규칙한 배란과 무배란이 생기는데 역시 이것이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치가 높아지고 여드름이 생기고 몸에 털이 많아지는 다모증, 두통이나 비만,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의 위험도 증가하고 또 피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남성형 대머리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과나 합병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완전 100% 치료할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불임이나 비만,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궁 내막 증식증이 생길 수 있고 치료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자궁 내막 암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산모가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소아 비만에 걸릴 확률이 2배까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리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호르몬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섬유질이 많은 채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과도한 당분이나 소금,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술이나 담배, 커피 이런 것도 과하게 하는 것은 금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하시고 체중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조절과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여성의 건강 상태, 자궁의 건강 상태, 난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상을 잘 관리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되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기전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배란 유도제를 복용을 하고요. 임신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호르몬 치료를 해서 규칙적인 생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모증이나 여드름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환자는 규칙적인 생리를 목적으로
항안드로겐제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복합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월경이 오래 지속된 환자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을 위험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한방 처방은 우리 한방에서 여성 불임에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처방인 조경종옥탕을 씁니다. 이 조경종옥탕의 불임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경종옥탕을 먹인 흰쥐가 그렇지 않는 쥐에 비해 가지고 임신 유지와 배란 수 증가에 유리하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조경종옥탕이 난소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경종옥탕이 난소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켜주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란이 잘 되고 임신 등의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돼 있죠. 대개 조경종옥탕의 약 구성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향부자, 그리고 우리 몸에 철분을 보충시켜주고 혈을 보충해주는 숙지향, 그리고 우리 몸에 보혈시켜주는 당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청궁,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랫배의 혈류량을 많게 해주는 오수유,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혈이 잘 정상적인 궤도를 돌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백작약, 그리고 기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진피, 그리고 우리 몸의 비생리적인 체액을 없애주고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복령,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생기게 해주는 현오색 목단피,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고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는 건강 육계, 애엽, 이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조경종옥탕입니다. 평소에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생리가 불순하거나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조경종옥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